이번 시간에는 가변 배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해요. 우선은 가변 배열은 무한 배열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배열을 잠깐 상상을 해보면 기존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에다가 어떤 숫자를 적음으로써 길이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고정 배열이라고도 부르곤 하죠. 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웹사이트나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할 때 회원의 수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한으로 데이터가 추가되고 삭제되고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무한 배열 또 가변 배열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어요. 네. 자바에서는 그것을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벡터라는 클래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어레이 리스트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는 사실상 문법적으로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벡터는 9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가 신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가 어레이 리스트가 벡터보다 좀 더 메모리 효율성이 높다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둘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 공부한 어레이 리스트나 벡터나 똑같고요. 심지어 벡터 또한 똑같이 패키지도 유틸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를 우리가 바로 쓸 수도 있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나 편하게 우리가 무한대로 값을 넣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 보고자 해요.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 정도의 내용은 같이 한번 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 예제를 한번 라이브로 같이 치면서 연습을 해볼 텐데요. 기존에 우리가 배열을 만들면 무조건 길이를 적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배열은 가변 배열이기 때문에 아직 길이를 모른다는 의미에서 널로 주소 없음으로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배열의 길이를 항상 알려주는 카운트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선언을 해놓고요. 바로 컨트롤러 이처럼 메뉴로 만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한 줄의 형태로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가변 배열에 값 한 개를 추가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값을 하나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코어의 배열이 현재 널인 상태로 방이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방 하나를 만들어 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0번째 방에 추가하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추가를 할 때 이처럼 0으로 적는 것보다는 위에 선언되어 있는 카운트 변수를 적극 활용해 주는 게 좋겠죠. 카운트 변수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값이 한 개가 추가가 됐으므로 카운트를 1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고 기존의 배열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메서드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항상 메인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리고 카운트 변수가 현재 있고요. 카운트 변수에 0을 넣었고요. 스코어 변수는 처음에는 널이었는데 new 인티저 방 하나 생성하라고 하면서 주소가 생성이 되고요. 스코어의 카운트 번째 방에다가 10을 넣었기 때문에 10으로 저장이 되고 카운트는 기존의 값 0에서 1로 바뀌는 것까지 우리가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값을 한 개 더 추가하고자 해요. 자, 값 2개 추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값을 2개 추가하려면 저장소 자체가 몇 개여야 되죠? 2개이어야 되죠?
근데 스코어는 지금 방 자체가 한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처음에 이것을 해설을 보지 않고 만들다 보면 이렇게 적게 돼요. 스코어야, 나 이제 값 2개 추가할 거거든. 10은 남겨두고 나 20 추가할 거야 해서 new 인티저 2라고 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new는 새로운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방을. 그러면 기존의 빨간색 주소는 사라지고 파란색의 새로운 주소로 갱신되다 보니까 이 10이 사실상 쓰레기 주소가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new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임시로 기존의 주소를 보관해 놔야 돼요. 우리 임시 변수 템프에다가 스코어의 주소를 잠깐 보관합시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템프 변수에다가, 근데 이 템프 변수는 카운트와 같은 일반 변수가 아니에요. 대괄호가 붙어있는 주소 변수고 스코어를 넣어달래요. 그럼 스코어, 대괄호 들어가기 전이니까 빨간색 주소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스코어는 자신의 주소를 템프한테 넘겼기 때문에 안심하고 방을 새로 만들어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사를 가기 전에 키를 넘기고 더 큰 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집에 열쇠를 받게 되죠. 자, 그럼 새 집이 현재 어때요? 텅텅 비어 있어요. 맡긴 키를 가지고서 내 집에 있던 원래의 값 10을 얼른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값을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값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스코어의 새 집에 템프의 기존에 있던 값을 가져오는 연습을 합니다. 현재는 사실 값이 2개밖에 없는지라 카운트가 아직까지는 1이고요. 네, 그럼 결국 스코어의 0번째 템프에 0을 넣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미리 연습했던 10을 옮기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 10은 잘 옮겼고 이제 새 방에 추가로 늘어난 새 방에 20을 추가하는 거죠. 카운트가 윗줄에서 1 증가해서 1이기 때문에 스코어의 1번째 방에 20을 추가해 해서 이렇게 방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이 간단하게 하나로 어떤 반복문 없이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계속 추가하면 무한대로 값을 넣을 수 있는 배열, 가변 배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20으로 늘어났죠. 이걸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사실은 코드가 똑같습니다. 네. 기존의 템프 변수를 재사용해서 다시 템프의 스코어를 저장하고요. 스코어는 더 큰 방, 3개짜리 방으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동일하게 복사를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30을 추가하고요. 여기서 누락된 내용이 하나 있네요. 카운트 1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대로 한 번 더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를 우리가 while true 컨트롤러 반복문 안에서 무한대로 입력을 하면 무한대로 값이 추가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제는 이 그림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하자면 템프는 우리의 어떤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중간에 템프 너는 필요 없어 널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실 더 완벽한 코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컨트롤로 만든 실제 수업 예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자, 스코어는 널인 상태고 방의 개수를 알려주는 카운트 변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포문이 있어서 추가를 할 때마다 값이 계속 출력되도록 설계를 했네요. 추가만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추가 10, 추가 20, 추가 30. 어때요? 제가 계속 값을 입력을 해도 제약 없이 계속 들어가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가변 배열을 같이 한번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가볼게요. 추가로 가봅시다. 1번. 자, 1번에서는 이렇게 나눴네요. 카운트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눴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볼게요. 왜 그랬을까? 카운트가 0일 당시에는요, 템프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방 한 개 만들고 복제할 필요 없이 바로 값을 추가하면 됐었는데 카운트가 1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 템프가 필요하죠. 왜? 잠깐 스코어의 원본 주소를 보관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네, 0일 때는 사실은 그냥 1로 표기하셔도 돼요. 굳이 카운트 플러스 1 안 하셔도 돼요. 자, 카운트 플러스 1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운트가 0이니까 0 더하기 해서 방 하나 만들어 라고 표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부분은 앞서 우리가 한 것과 동일한 식으로 연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는 직접적으로 숫자를 표기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카운트 변수를 적극 활용해서 값을 넣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앞전에 소개한 대로 템프는 보조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어서 널로 초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성적을 입력을 받아서 해당 방에 값을 넣고 카운트 1 증가, 이렇게 해서 가변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삭제도 한번 봐볼게요. 자, 삭제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덱스를 입력받아서 삭제하거나 값을 입력을 받아서, 사실 둘 다 동일한데 인덱스가 좀 더 까다롭죠. 값이 더 까다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값은 위치를 한 번 더 검색해야 되는 코드가 들어가게 되죠. 어쨌거나 둘이 동일한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삭제는 우선 삭제할 인덱스를 입력을 받았을 때 그 인덱스가 유효한지 검사하고 있네요. 일부러 continue를 한번 써보고자 이렇게 적었는데, continue는 앞서 소개한 대로 else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꼭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 count가 혹시라도 음수이거나 아니죠. 요거 쌤 오타였던 것 같아요. 좀 수정을 할게요. 인덱스로 바꿔야 됩니다. 네. 자, 다시 정리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인덱스가 음수이거나 또는 카운트 이상인 경우 그 위치는 삭제를 못하겠죠. 그래서 해당 위치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continue를 만나면 어디로 가죠? continue를 만나면 저 위에 while2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continue의 역할은 지금 유효성 검사에서 딱 걸렸으니까 밑에 코드 실행하지 말고 저 위로 다시 올라가 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자, 그리고 삭제도 또 보니까 카운트가 1일 때와 1을 초과할 때로 나눴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방이 한 개이면 굳이 값 복제할 필요 없이 한 개만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코어를 그냥 주소 없었던 상태로 널로 초기화하면 다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카운트가 1 초과이면 값을 삭제할 때 삭제할 값 이외에 보존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임시로 보관했다가 더 줄여진 방으로 생성을 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위에서 삭제할 위치를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제외한 값을 스코어에 이렇게 넘겨서 받아주시면 돼요. 삭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으로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삭제를 그림으로 연습할 건데 임의로 값이 3개 들어있는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러면 코드 한번 천천히 봅시다. 우선 템프에 스코어 주소를 넣으래요. 템프에 스코어 주소를. 그러면 템프에 스코어 주소를 넣으니까 빨간색 주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삭제하기 전에 원본을 잠깐 복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스코어는 아쉽게도 더 작은 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3 빼기 1이니까 2, 방 2개짜리를 힙에 생성하래요. 이렇게. 그러면 스코어는 새로운 주소를 획득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잘 보시면 IJ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현재 카운트는 줄어들기 전 개수예요. 그러니까 현재 3개거든요. 그러면 i는 0, 1, 2로 취하게 될 텐데 스코어는 어때요? 방금 전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갔죠. 그래서 얘는 인덱스가 0, 1밖에 없어요. 때문에 스코어와 템프가 동일한 i 인덱스로 같이 실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J라고 했으나 얘는 스코어 전용의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는 길이가 2개밖에 안 되니까. 반면에 카운트는 3이고 템프의 길이하고 동일하니까 템프는 i 인덱스를 사용해도 괜찮은 거죠.
결론적으로 0부터 쭉 반복을 할 텐데 예를 들어 쌤이 20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덱스를 1로 입력을 했겠죠. 그럼 i가 처음에 0입니다. 0과 1은 서로 같지 않아요. 들어오고 0에 0을 넣는 거죠. 그럼 스코어의 0번째, 템프의 0, 그러니까 1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i가 1이 됩니다. j도 1이 됐고요. 네, i 1이고요. 인덱스도 1이에요. 서로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j는 현재 1인데 여기 진입을 못하니까 1, 1로 서로 같아서 j는 증가 못하고 현상 유지를 그대로 하게 되고 i만 2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i는 2인데 인덱스는 1이니까 서로 같지 않죠? 들어오고 스코어의 1번째 방에 템프의 2번째 값을 넣어주면서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코어의 1번째 방에 얘 제외하고 템프의 2번째 값을 넣어주니까 20이 삭제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이제 템프는 널이 되고 카운트 1 감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동일한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삽입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삽입은 원하는 위치에 추가가 되는 개념입니다. 원하는 위치에 추가. 그래서 삽입은요, 반드시 삽입할 위치를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삽입할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잠깐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값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삽입을 하고자 한다면 0번째에도 삽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네, 0번째. 자, 그런데 삽입은 지금 방의 길이가 1개인데 터무니없는 5번째 삽입은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자바에서 벡터나 어레이리스트의 추가와 같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5라고 입력하면 해당 위치는 삽입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로직을 짜줘야 되고요. 삽입은요 0번째도 되고요, 즉 현재 배열의 길이의 앞부분, 그리고 뒤에도 돼요. 그러니까 삽입은 특정 위치의 추가이자 그냥 맨 뒤에 추가의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삽입을 할 건데 1번째 20, 그럼 이렇게 맨 뒤에 추가와 동일한 효과를 얻죠. 또 예를 들어 1번째 15 이렇게 되면 1번째로 하면 안 되겠었구나. 그쵸, 이제는 1번째 15다. 네, 뭔가 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0, 1, 1번째 15, 1번째 15인데 잘 안 들어갔어요. 잠깐 살펴볼게요. 쌤이 메뉴 선택을 추가로 해놓고 삽입이라고 했네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4번 0번째 10, 4번 1번째 20, 4번 1번째 15. 네, 삽입 잘 됩니다. 코드에 틀린 부분 없었고요. 삽입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어요.